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정보화 시대라고 하죠. 기계 문화가 발달하고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 방식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지금 시대, 앞으로의 시대, 즉 미래 사회의 스피치의 중요성들을 둘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미래 사회의 스피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더 이상 행동으로 보여줄 수 없게 되었다. 과거 우리 사회는 스피치나 연설의 중요성을 가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유교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 전통사회는 말보다 행동을 더 중시하다 보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가능하면 말을 줄이려고 했죠. 특히 조선시대 양반은 뒷짐을 지고 이런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면서 우리는 표현력이 크게 부족한 민족이 되어버렸는데요. 사실 말보다 행동을 중시하는 유교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백문은 불여일견. 자, 100마디의 말로 떠들어대는 것보다 한 번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늘날의 사회는 전통사회와 그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점이죠. 과거에는 지역사회,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의 생활 반경이 매우 좁았고 자신이 설득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가까운 곳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가 있었죠. 따라서 자신의 소견과 능력을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가능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지역 공동체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대중사회라고 하죠. 자, 우리의 생활 반경은 크게 확대됐고 우리가 다루거나 설득해야 될 대상도 그만큼 증가했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와 설득 대상 간의 접촉 시간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들 중에 대부분이 우리의 행동을 제대로 관찰할 수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어도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2.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신분과 출신이 설득되었다. 자, 우리의 소견과 능력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없다면 설득 대상들은 뭐를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게 될까요? 자, 이건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권위주의가 위세를 떨치는 사회에 살고 있었죠. 자, 이런 사회에서는 신분이나 출신, 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능력을 대변한다고 믿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즉, 사람들은 상대가 얼마나 유능하냐 혹은 얼마나 표현력이 뛰어나냐 이런 것보다는 상대가 어느 집단에 소속이 되어 있으며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가, 어느 학교 출신인가, 직업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더 중시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치인의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 개별 정치인의 소견이나 능력보다는 그가 어느 정당에 공천을 받았느냐가 더 중요했고, 기업 경영인들은 개인의 능력을 검증하기보다는 출신 학교만을 따져서 직원을 채용하고 승진을 결정하기도 했었죠. 일명 줄타기. 3. 탈권위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능력이 설득한다. 자, 하지만 9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회가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요. 자, 오랫동안 뿌리내리고 있던 권위주의도 점점 쇠퇴되고 있고 사람들의 판단 기준도 점차 합리적으로 변해가고 있는데요. 권위주의가 강한 사람들을 요즘 말로 꼰대라고 하죠. 자, 요즘엔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 강해지면서 사람들이 판단할 때 그의 신분이나 출신 능력보다는 사람됨을 보고자 하는 경향이 아주 강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후보들 간의 토론이 정착되었고, 그리고 기업에서는 직원 채용을 할 때 면접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고, 자, 이런 변화들이 전부 소견과 능력을 중시하는 탈권위주의 현상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4. 능력은 말을 통해서 표출된다. 자, 빠른 속도로 도래하고 있는 탈권위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능력은 어떻게 표출되는가? 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날과 같은 대중사회에서는
더 이상 행동과 실행만으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스피치는 자기 능력을 보여주는 필수 수단이 됐죠. 정치인의 경우에는 아무리 훌륭한 비전과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해도 연설을 통해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한다면 유권자의 지지를 얻지 못합니다. 교사나 교수가 아무리 아는 것이 많아도 전달하는 방법이 미숙하면 무능한 선생이 되고, 학생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토론이나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대로 발표하지 못하면 그저 그런 학생, 이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직장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회의나 프레젠테이션에서 주눅 들어서 떠듬거리게 되면 그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5. 지금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는 말이 곧 능력이다. 지금 우리는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말을 다루는 능력, 즉 스피치인데요. 우선 매스미디어의 발달, 그리고 매스미디어와 컴퓨터가 결합된 멀티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은 안방에 앉아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들 간의 개별적인 접촉이 줄어들어서 타인에 대한 판단은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특정한 사람들의 말에 크게 의존하게 되어 있죠. 정치인이나 대학 교수가 방송에 출연해서 대담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실제 정치 행적이나 연구 업적보다는 그 사람의 발표력에 기초해서 똑똑한 사람이니 별로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니 평가하는 사람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매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얼굴을 맞대고 정보를 주고받는 경우에도 스피치의 중요성은 나타납니다. 즉, 스피치는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스피치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전달되는 정보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당연히 그 사람의 능력은 평가절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아는 것이 많더라도 효과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면 상대는 정보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발표자의 능력까지도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죠. 자, 반대로 발표력이 뛰어난 경우에는 정보 자체도 효과적으로 전달될 뿐만 아니라 발표자에 대한 신뢰감도 더욱더 높아져서 결국에는 발표자의 능력 자체를 높이 평가하게 되죠. 자, 말하자면 스피치 능력이 그 사람의 전반적인 능력을 대표하게 되는 셈이 됩니다. AI,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스마트폰과도 일반적인 간단한 대화는 가능합니다. 자, 우리의 의사전달과 말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은 아직까지는 기계가 할 일은 아니죠. 사람과 사람 간에 반드시 필요한 소통, 그 소통의 시작은 대화, 즉 말하기, 스피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미래 사회의 스피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도움되는 내용이길 바라면서 오늘 내용도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